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트아시아라고 있는데요. 동아시아의 역사를 서술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속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저자의 이름이 있고 하버드 대학의 교재로 쓰여진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교재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카피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1958년에 쓰여진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이지요. 1958년. 아직 미국의 학생들이 한중일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1958년에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한중일 삼국 동아시아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교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책에 실린 한글의 소개를 보고서 이때부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세계의 언어 문자 학계에서 한글에 대한 찬탄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이 발휘했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선 하버드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의 교재라는 후광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 후광 말고도 이 책이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아마존의 리뷰입니다. 이 책이 지금 여기 1960년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1960년에 나온 책이 지금도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지요. 1960년에 나온 역사책이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재도 팔린다는 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지요. 리뷰, 최근에 쓰여진 리뷰죠. 1960년에 나온 책에 대해 2017년에 쓰여진 리뷰인데 이 리뷰를 보시면 이 주요 내용, 밑줄근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 주제에 대한 최고의 책이다. 책이 하버드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읽기 쉽고 흡입력이 있다. 비전문가에게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하버드대 혈통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여기 보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페디그리, 혈통 또는 족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책이 하버드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읽기 쉽고 흡입력이 있다. 아마도 하버드 혈통의 책들은 읽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정평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이 리뷰를 쓴 이 사람은 이 책이 하버드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읽기 쉽고 흡입력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하버드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읽기가 쉽고 흡입력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도 교양서로 널리 읽혔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책으로서 학자의 서재에 꽂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레퍼런스 북이라고 하지요. 학자들의 레퍼런스 북에 대해서 학자들의 서가에 꽂혀서 필요할 때마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찾아보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책 동양문화사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이라는 후광에 더하여 아주 읽기 쉽고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서재에 꼽아놓고 보는 책, 또 일반 교양인들도 널리 읽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이 세계의 학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저자입니다. 저자 사진이죠. 에드윈 라이샤워 박사입니다. 에드윈 라이샤워 박사. 하버드대 교수이자 사학자지요. 한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분의 사진을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사진과 이분이 한 코멘트가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세계 모든 나라의 상용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의 문자이다. 이 라이샤워 교수의 언급이라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문장인데요. 바로 이 책에 실린 문장입니다.
이 책 435페이지에 실려있는 문장입니다. 이 영어 원문을 보면 Hangul i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in any country, 세계의 모든 나라의 상용 문자에서 the most scientific, 최상급이 붙었지요. 세계의 모든 나라의 상용 문자에서 최상급, 가장 과학적인 체계의 문자일 것이다. 대단한 찬사지요. 이러한 찬사가 1958년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찬사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글에 대한 찬사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굉장한 문자가 있다, 대단히 훌륭한 문자가 있다, 이제 이런 평들은 많았는데, 이처럼 the most, 특히 이 최상급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상급을 붙인 찬탄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1958년에 라이샤워 박사가 처음 이렇게 최상급으로 수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치채셨나요? 이 원문에는 perhaps가 있습니다. perhaps. 아마도, 아마도가 있죠. 아마도. 한글은 아마도 가장 과학적인 체계의 문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 원문에 있는 아마도를 빼고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인용 사례는 100% 이렇게 이 perhaps라는 이 단어를 빼버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왜곡이지 않습니까? 이 팩트를 왜곡한 것이지요. 이렇게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느 중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찬사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나는 대학에서 국문과로 가서 이 한글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그 학생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원문을 찾아보고 perhap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학문을 할 때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실 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책의 원문에는 perhaps가 있습니다. perhaps.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세계의 학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이 문장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한글에 대한 소개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한글 소개 전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434페이지인데요. 여기서부터 435페이지를 거쳐서 436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동아시아의 전통시대를 다룬 책인데요. 전체 분량이 73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사가 차지하는 분량은 56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도 한중일 3국의 역사를 다룬 책인데 그 중에서 한국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책이 1958년에 쓰여진 책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쓴다면 비중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1958년 당시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남긴 잿더미를 부여안고 고생하던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이 한국사의 비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체 56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3페이지에 걸쳐 한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량이 56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글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한된 분량의 범위 안에서 한글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인용되고 있는 단 한 문장입니다. 아주 감각적인 문장, 최상급의 찬탄이 표현된 한 문장만 지금 그것도 왜곡돼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책에서 정작 주목되는 것은 여기 있는 한글 차트입니다. 저자는 지금 한글 차트라고 붙여놨는데요. 한글 차트를 통해서 한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문장에 이어지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이 한글 차트의 내용을 아주 요령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백미는 이 한글 차트와 그 한글 차트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이 단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글 차트 잘 보이시나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아야 어여, 그에 대한 알파벳은 이제 그 활자를 썼는데, 그에 대한 아야 어여 한글 모음은 활자가 없어서 1958년에 미국에서 한글 활자를 구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손으로 썼습니다. 저는 한글 모음을 라이샤워 박사가 직접 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니라면 혹시나 1958년 무렵에 하버드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으면 유학생 보고 써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1958년 무렵에 하버드 근처에서 손으로 쓰여진 그 한글 모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다소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는데요. 이 한글 차트에 대한 설명이 이만큼입니다. 결코 분량이 많지 않지요. 분량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적은 분량으로 이 내용을 미국 학생들에게, 서양인에게,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한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는 서양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1400년대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 제약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의이죠. 기본 모음인데 이 기본 모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영어 원문을 한번 직접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크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958년에 그 전혀 한글을 알지 못하는 그 서양인들에게 어떻게 한글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basic vowels, 기본 모음이죠. 기본적인 모음, 이, 기본적인 모음은 수직 또는 수평의 직선으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죠. modified, 앞서 그 기본 모음이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쪽 또는 다른 쪽에 짧은 선을 더함으로써 변화되는데, 뭐냐면 야, 어여, 이 한쪽 또는 다른 쪽에 짧은 직선을 더함으로써 변화되는데 그 얘기죠. 한 개의 짧은 선은 단순 모음을 나타내고 두 개는 Y음이 포함됨을 나타낸다. 한 개의 짧은 선 아, 어, 오, 우는 단순 모음을 나타내고 두 개인 야, 여, 요, 유는 Y음이죠. Y음이 포함됨을 나타낸다. 이 대목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요. 평범한 사실인데, 문제는 이 대목은 나중에 자질문자, 피추럴 스크립트라고 불리는 자질문자의 특성을 훌륭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서양의 학자들에게는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이 독특한 한글의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했죠. 이게 왜 서양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야, 그냥 한글은 하나의 철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영어 알파벳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철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철자임에도 불구하고 Y와 A 두 개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설명 한번 보실까요? 기역, 키읔, 디귿, 티읕이 나오는데 consonant, 자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음은 곡선 또는 각진선으로 표현되는데 원래 각각의 음을 낼 때 사용되는 입의 배치 상태를 반영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것도 아주 일목요연한 설명이죠.
이 한글이 자음이 입 모양, 이 발음할 때 입의 그 입 안의 배치 상태를 반영해서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이죠.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의 짝. 예를 들어 기역과 키읔은 서로 관련된 부호로 표시되니 거센 소리의 형태는 대개 선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나타냈다. 기역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키읔이 되는 것이지요. 그가 크가 되는 것입니다. 예사 소리에서 거센 소리가 될 때 선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나타냈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자질 문자의 특성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기역과 키읔, 우리 한글에서는 이 선을 하나 덧붙임으로써 나타내고 있는데 영어 알파벳으로는 이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K 위에다가 이 쉼표를 찍어서 구분하고 있죠. 이 표기법은 이런 한글의 특성을 표기하기 위해서 라이샤워 박사가 고안한 표기법입니다. 이게 맥퀸 라이샤워 표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입니다. 라이샤워 박사가 이러한 그 한글 자음의 특성을 알파벳으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새로운 표기법을 고안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모아쓰기죠. 조선, 대동 뭐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모아쓰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알파벳 문자와 음절 문자의 이점을 합쳐 놓았는데 개개의 음소들을 음절 단위로 다발지어 묶음으로써 그리하였다. 개개의 음소들을 음절 단위로 다발지어 묶음으로써 모아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흥미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와 음절 문자의 이점을 합쳐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 문장도 이게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이후로 그 언어 문자 학자들에게 화두가 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 이후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라이샤워 박사의 문장은 하나하나가 매우 고심해서 이 분량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적은 분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문장이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쓰여진 문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한글의 이러한 특성, 이 자질 문자의 특성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운 문자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의 언어 문자 학자들에게 이러한 그 한글의 특성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양의 학자들은 그 인간이 사용하는 상용 문자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라이샤워 교수가 쓴 그 아까 보여드린 한글 차트와 그 설명을 본 것입니다.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때문에 이로부터 세계의 언어 문자 학계에서 한글에 대한 찬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한글 차트와 이 많지 않은 이 분량의 설명인 것이지요. 이 한글 차트와 이 설명이 세계의 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책 자체가 그 가독성이 높아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재라는 후광을 입고 그 대학생들과 관련 학자들의 그 레퍼런스 북으로 항상 서가에 꽂혀 있었고 수시로 찾아보는 책이 됐기 때문에 그 책 안에 또 이렇게 아주 요령 있게 정리한 이 한글에 대한 탁월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글에 대한 찬탄의 시대가 1958년 이후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는데 한글은 아마도 세계 모든 나라의 상용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의 문자일 것이다. 퍼헙스가 있는 상태 그대로 세계의 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퍼헙스를 빼는 이런 왜곡이나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왜곡 조작하지 않아도 한글은 세계의 학자들에게 찬탄이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 라이샤오 박사는 왜 여기다 perhaps를 썼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장이 1958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학이나 문자학이라는 것이 19세기 후반에야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에 1958년 무렵까지는 세계의 그 언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라이샤오 박사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의 언어와 비교하면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시스템이다. 이거는 자신이 확신할 수 있지만 아직 자기가 모르는 언어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도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학자적 태도입니다. 학자적 태도라는 것은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세계의 언어 문자 학계에서 한글에 대한 찬탄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유는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은 학자적 태도가 세계의 학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책이 그 한글 연구사에서 획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책에 실린 문장을 왜곡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라이샤오 박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이샤오 박사 볼 때마다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라이샤오 박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일본에서 태어나서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대 연구원 시절인 1938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맥퀸 라이샤오 표기법을 만들었고 지금도 해외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61년에서 66년까지는 그 주일본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일하기보다는 일본 통일분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학자적 양심을 소유하신 분이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55년에 앤린의 당나라 여행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해상왕 장보고와 제당 신라인들의 활약상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1955년에 이러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한국의 학자들이 이 책을 보고 그 장보고와 제당 신라인의 역사를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라이샤오 박사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분이지요. 오늘 이 라이샤오 박사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